안녕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풀이법 연구하는 건데, 연습하는 건데, 첫 번째가 선택지를 먼저 고르고, 다 골라놓은 다음에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풀어보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시키냐면, 제시문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읽고, 이렇게 다 읽어가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학생. 그런 학생한테 제시문부터 숫자적으로 다 읽는 것도 나중에 연습시킬 건데, 선택지를 나중에 읽는 학생들, 선택지의 소중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통은 언어 점수 나쁜 애들이, 국어 점수 나쁜 애들이 한 7대2, 8대2로 읽어요. 7대3으로 읽고. 이게 국어 점수가 높을수록 이게 거의 5대5, 4대6으로 읽는 애들이 있어요. 이 비율을, 선택지를 읽는 비율을 높여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 어쨌든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든 선택지든 안 읽으면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의 핵심어를 가지고 제시문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읽으면서도 느끼게. 이게 목적독이에요. 또, 선택지의 단어와 관련된 부분을 나오면 더 자세하게 읽자는 거지. 관련 안 된 거 나오면 탁탁 읽고.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게 연습을 하려면 이 선택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읽어야지 그냥 내용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도 맞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걸 중점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지에서 제시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면 더 훨씬 쉽게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선택지에 있는 힌트들은 다 제끼고 제시문을 읽고 다시 가서 이런 거 읽었어야 되구나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 1, 2, 3, 4 이렇게 4문제, 5문제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안 풀어요. 보통은 이 전체 문제는 어느 정도 읽어놓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2개는 하고 내풀고, 보통은 3, 4번부터 풀고 그 다음에 2번 풀고 1번 풀기도 하고 2, 3, 4번 풀고 1번 풀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어쨌든 문제간에 선택지를 읽다 보면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 이런 문제 무슨 문제 연결하니까 이 제목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겠구나 라는 거. 읽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에서 정보를 취합하는 훈련을 해야 이걸 이해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선택지를 먼저 골라요. 정리해요. 중요한 건 동그라미, 두 번째 중요한 건 밑줄로. 그런 다음에 요거를 어느 정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문제 풀 때는. 이 단어들 5개들을. 그래서 뭐뭐뭐에 대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본 다음에 풀으면 되니까. 정리해 놓은 거를. 제시문을 읽는 과정 속에서 관련 선택지가 나온단 말이지. 선택지 고른 단어가. 그러면 더 천천히 읽고 확인하면서 2번에 이건 아니네. 이렇게 부분도 풀어도 돼요. 다 푸는 채점하고 오답을 보면 이 오답 이후에서 이 선택지를 골라야 오답을 고를 수 있는데 이걸 못 고르는 게 있으면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의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라놓으면 나중에. 자, 방법은 이런 겁니다.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 부수적인 거는 밑줄쳐. 선택지 5개 서로 내용의 공통점, 차이점을 계속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선택지에서 요걸 골랐으면 요것과 요것의 차이 나는 걸 골라야 맞는 거, 틀린 걸 고르죠. 그죠?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계속 구분해야 되고, 선택지를 보면 이렇게 보면 기른 거 보면 앞에 거 포인트 하나, 뒤에 거 포인트 하나, 이 2개의 관계 하나, 이렇게 3개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으면 요거를 점검 안 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선택지가 5개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순간 암기하면 뭘 골라야 되지? 이 5개의 공통점을 쭈루룩 보다 보면 이런 문제구나, 이런 거 설명 방법 묻는 거구나, 뭐 묻는 거구나,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지의 개념에서 대립 개념을 찾아서 반대 개념을 찾는다는 것은 3번하고 2번하고 달라. 4번하고,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서로 반대야. 4번하고 3번은 비슷하고, 1번하고 2번도 비슷해. 그럼 1, 2번 중에 고르든지 3, 4번 중에 골라야 되잖아. 이런 것처럼 반대 개념을 찾아놓으면 높다, 낮다, 크다, 작다,
퍼진다, 모인다, 뭐 이런 것만 해도 더 확실하게 푸는데 빠르게 풀 수 있죠. 선택지 서술어를 보면 그리움, 사랑 이렇게 나오면 답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서술어를 비교해봐야 돼요. 그럼 경향, 흐름, 태도, 분위기, 어조가 나눠주는. 보기도 어차피 오지기 때문에 5개의 포인트 정도를 찾아야 돼요. 5개나 6개. 문제 간에 나중에 보면 이론하고 이 키워드를 쭉 연결시키면 이런 이론 문제구나 이런 게 늘어요. 근데 제시문부터 읽으면 이 내용 가지고 하나 맞춰보느라고 그런 생각을 하나도 못하잖아. 문제 간의 우선순위로 어떤 거는 문제가 이래요. 보통 전체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그래서 한 문장 읽는 거 이거 금방 풀고 단어 읽는 거 금방 풀고 그 다음에 이거 중에서 더 요거 2개를 풀려면 어떤 식으로 이 제시문을 독해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해야 그 속도도 높고 유형별로 풀이법도 늘거든요. 문제를 보면서 정보를 찾기 위해 문제 안에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 방법이 딱 결정이 돼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쓰는구나.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맨날 선택지 읽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연속되고 이런 구절로 계속 나오고 이거 확인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유형 나올 때는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이런 유형 할 때는 A 쪽 보고 B 쪽 보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선택지에 포함한 이론도 찾을 수 있고 자 선택지의 핵심 개념을 빠르게 뽑으면 돼요. 이거는 뽑아놓는 거예요. 먼저 특별하게 되는 애. 예를 들어서 여기 40명이 있었을 때 키 큰 애 뽑으면 키 큰 애만 빠르게 뽑으면 돼요. 그래서 제일 키 큰 애를 찾으려면 키 큰 애 중에서 제일 큰 애만 찾으면 되니까. 선택지를 추가해서 6번 선택지를 만들면 끝내줘요. 그럼 변형 문제가 연구되거든요. 선택지에 함정 제작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는 꼭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꿔놔요. 어떤 게 더 크다 그러면 더 작은 게 나와요. 서술어를 반대한다. 이게 이게 목적어하고 이거를 순서를 인과관계 순서를 뒤집는다. 뭐 한다.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가 안 돼요. 이런 걸 많이 누적시키면 문제풀이 귀신들 된다는 거예요. 선택지는 이제 문장 개요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요점 정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시문도 다 이런 선택지를 만들면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선택지들을 보면 다 주제랑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 전체 주제를 잘 표현하는 구조의 문제, 이 전체 주제를 잘 표현하는 표현법의 문제, 이 전체를 잘 표현하는 흐름의 문제, 이 주제를 잘 표현하는 문장의 특징 문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래요. 여기에 제시문과 여기에 있는 선택지 내용이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가 아니라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비슷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요 단어랑 요 단어랑은 같은 단어야. 요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냈어. 이렇게 1대1 단어 연관성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지 골라놔야 돼요. 선택지의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맞는 해설로 다 바꿔요. 영어도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 국어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 OX 판단밖에 없어요. 그거는 객관식. 보기에 있는 단어, 선택지 단어, 제시문 단어 이렇게 3개가 삼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보기하고 선택지 단어부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답이 없으면 제시문에 관련된 단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고르는 유형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제시문을 보고서 쭈루룩 선택지 읽는 게 훨씬 더 좋은 유형도 있는데 이걸 많이 했거든. 제시문 보고 유형 보는 거. 그 거꾸로 연습하는 거야. 선택지를 먼저 고르고 제시문 읽는 걸로. 역으로 연습하는 거야. 선택지만을 보고도 답을 찍어요. 인규가 찍어놓은 거 있어요. 영어. 듣기만 보고 답 찍는 거. 그러면 20개 중에 12개 받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네가 틀릴 수 있는 걸 전부 찍어갖고 선택지만 받고 제시문도 안 읽었는데 반절 이상 맞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시간 모자랄 때 찍기는 최고잖아, 이 연습이. 이해되세요? 네. 그거 보라고. 선택지, 제시문 안 보고, 듣기 안 듣고, 영어, 듣기 푸는 법. 자, 선택지만 보았을 때, 내가, 이 듣기 연습도 그래요. 영어에 나오는 그 듣기에 써있는 것만 보고, 이런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봐서 찍었는데, 듣고서 고정하면서 써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듣기만 상상하면 답이 이거 나올 것이다. 그럼 진짜 나와요. 그럼 딱 기다렸다가 딱 쓰면 돼. 고정관념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선택지만 딱 보면 문제 어떻게 출제했네. 함정 이거 팠을지도 모르겠네. 요거 아니면 함정이 요거네.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래서 영어 듣기도 이걸 연습하면 듣더라고. 늘더라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습 방법은 뭐라고요? 선택지를 명확하게 골라놓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보라는 거지. 선택지 단어를 딱 그러면 선택지 단어만 고르는 것만 끝나냐? 아니다. 고르면서 5개를 비교해 본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고른 5개를 순간 암기하고 내용을 쭉 읽잖아. 암기한 상태에서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5개 중에 3번이네 이게 딱 떠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꽃갈콘을 하나 둘 셋 넷 5개 놓은 다음에 제시문을 읽다가 3번이네 하고 쏙 뽑아먹는 거야. 이렇게 읽다가 2번이네 하고 딱 고르는 거야. 근데 얘들은 다 읽어. 다 꽃갈콘을 하나씩 구분하다가 제시문이 기억 안 나네 하고 다시 가. 이 제시문을 뽑아놓으면 순식간에 5개 딱 기억했다가 딱 갖고 이렇게 하다가 생각 안 나면 살짝 보면 금방 떠올라서 3번이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 국어 연습하는 방법 뭐라고요? 선택지 먼저 선택하는 연습. 동아쌤입니다.